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갑을 봤을 때, 자, 운에서 오든 팔자 내에 있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갑을 보면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겁재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이 있고 목화, 토, 금, 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 동일한 것은 비견겁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을 식신, 상관이라 표현하죠. 또 내가 극을 하는 것은 뭡니까? 정제, 편제로 표현을 하고, 나를 극하는 것을 정관, 병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 주는 것을 인성, 즉 정인과 편인으로 표현하죠. 자, 이럴 때 운이 왔다라는 것은 이것의 이제 목이니까 목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목의 운이 왔다는 것은 자, 목은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왕성, 즉 기운이 강화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반대편의 인자, 즉 금과 토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이 약하게 되겠죠. 즉 여기에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해결 불가능. 육친은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갑과 을, 즉 목이 왕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의 과정으로 가서 식상이 강화되는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육친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친의 해석에서 제가 을을 할 때, 을은, 약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곡식이요, 약초다. 자, 곡식과 약초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해서 사주팔자 연월 일시 이렇게 있을 때, 자, 영과 월을 제외한 일과 시에 예를 들어서 을이 있다면, 음양의 강약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을을 그대로 써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일주는 어떻게 본다면 좀 팔자 보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자, 음양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을을 써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의 을이 아니라 다른 이제 간지가 있다면 그 다음 간지는 음양의 강약을 쫓아서 음이 강하다면 양의 글자를 나의 무기로 삼고 양이 강하다면 음의 글자를 나의 무기의 글자로 삼아서 직업을 변경하여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을은 기본적으로 을을 쓴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리고 목일주라는 것은 목은 땅에 무엇을 든 뿌리를 둬야 되죠. 그래서 갑일주든 을일주든 지지가 흔들려도 고통은 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두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보통 그래서 육친적인 환경을 다른 간지보다는 을 같은 경우에는 육친적인 것을 조금 더 다른 간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적용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자, 그걸 간단하게 본다면 요 설명은 그냥 한번 살짝 들어만 두시면 되고, 곧 바로 이어져서 할 그 상황이죠. 즉, 을이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소년기에는 경쟁심이나 성장성, 투쟁심. 자, 겁재는 비견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겁재는 반대 방향의 운동성이죠. 따라서 투쟁심이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제가 오행적으로 어떻게 되냐, 토를 극하는 작용, 즉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부친과 인연이 박해지거나 또는 덕이 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곧 재를 파는 작용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그것은 또 소년기에 재물 부족의 현상으로 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을일주는 실제로는 을일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을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재물 부족인 환경도 있겠지만 재물 부족이 아닌 환경도 많습니다. 왜? 천간의 글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폼이 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분이죠. 분의 폭을 볼 때 을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두고서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부모
부모의 환경도 더욱이 더 중요하게 봐야 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해석을 많이 하고, 또 교제를 하더라도,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삼각관계일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그 모양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시비구설 또는 금전소모, 이제 출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고목봉춘, 즉 나무가 봄을 만난 격이죠. 자, 그래서 건강이 왕성해지고 활동력이 강화가 되고, 즉 목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흥과 관련돼서 교우 관계가 원만해지며, 또 한편으로는 재물에 관해서는 어쨌든 경쟁이나 희생 요소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친구를 끊었더니 자식이 겁재로 돌변해서, 그죠? 예쁜 도둑이죠. 어쨌든 자식에게 희생 봉사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전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을이라는 것이 일단 내가 무기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떤 글자가 오면 내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합탁이죠. 경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즉 합에 의해서 탁 망실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합은 기본적으로 다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자, 맨 처음에 합을 하게 되면 신생, 세일거리, 가담, 결혼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긍정적인 작용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금은 실제로는 경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이 들어갔다 나오는 격이죠. 자, 어쨌든 금을 조성하게 되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이 강한데 을을 썼을 때는 그 결과물이 금인 음의 결과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작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합에 의해서 을이라는 그 자체가 망실된 기운으로 인해서 망실된 작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작용력이 양이 강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고,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물이 음이 나오니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피해가 좀 더 클 소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합은 합탐망하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통 충으로 표현을 하겠죠. 신금이 왔을 때, 자, 신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충에 의해서 이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도 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급박한 모양새로서 나를 치니 어떻게 됩니까? 또 한편은 육진상 평관이죠.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 그래서 이 해로움이 실제로는 신이 왔을 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해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뭔가 이동 변동을 꾀하는데 음양의 강약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지명으로 이동 변동을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개운시키는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약간의 이 형과 같은 작용력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개라는 글자입니다. 자, 을을 지지로 내리면 토끼 묘자가 되고,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 쥐자자가 됩니다. 자묘는 형살에 관해서 형살이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형에 관련된 그러한 동작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즉 형벌, 수술, 가공에 관한 동작성이죠. 따라서 송사, 시비, 구설, 잡음, 그죠? 뭔가 병원 갈 일, 이런 것도 목적물을 다투었을 때 뭔가 분배되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런 개가 왔을 때 보통 구설, 잡음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형의 운은 실제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뭔가 내가 몸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적인 그러한 동작을 하면 오히려 더 이 형살의 운도 좋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의 운이 왔을 때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내가 욕심을 가지게 되겠죠. 저거 하나 이익금을 100을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쟤 때문에 못 가진다, 이런 스트레스적인 요인을 받아서 병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명리학을 배우셨다면 이런 형의 운이 왔을 때 어쨌든 결과물을 나누어 가져야 되니 마음을 좀 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의 마음이라도 다독거려서 이 운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글자들이 왔을 때 뭔가 문제거리가 있겠구나.
자, 지지에서는 실제로는 개술자가 오면 인묘가 되죠. 자, 이럴 경우에도 건강 불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은 천간을 보니 어쨌든 이러한 글자가 오면 문제거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본다면 경이라는 글자, 또 신이라는 글자, 또 개수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럴 때는 뭔가 문제점이 보이겠다. 자, 그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운에서 이제 갑이 온다라는 것이죠. 갑의 운이 왔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없다고 했을 때 갑이 왔다라는 것은 겁재적인 측면에 의해서 등락 개갑도에서 실제로는 을이 갑을 보면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한 기운적인 요소로 인해서 해석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자 내에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경이 있다, 또는 신이 있다, 또는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을경이 합한 모양이 있는데 중간에 뭐 어떤 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글자가. 그죠? 자, 갑이 오면 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을 충하게 되죠. 충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을 날려버리는 동작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합이 끊어지는 작용력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은 실제로는 합의 기운으로서 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를 꿰어내게 되겠죠. 원래는 그 동작성을 강화시키는 동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꿰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러한 작용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라는 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형벌의 요소에 있는 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자, 이런 경우, 이런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서 또 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가 있었다는 거죠. 기가 가운데. 자, 이랬을 때 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기를 합하여 첫 번째는 기의 운동성을 강화시키고, 즉 편재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 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강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첫 번째는 조짐을 보이고, 두 번째 갑이 와서 기를 합거해서 데리고 나가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경이 한번 부서졌지만 원래 좀 떨어져서 원격하여 이렇게 경의 작용이 있을 때에는 을의 작용력을 떨어진 작용력으로서 잘 쓰고 있는데, 이 기가 갑이 와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옆에 바로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니 실제로는 합탐망하의 기운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 병신 합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신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갑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현을 하냐면 실제로는 갑이 병을 형을 하게 됩니다. 형을 하게 되니 이 병이라는 모습이, 즉 상관이라는 모습이 삭감작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삭감작용에 의해서 그 기운이 훼손이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떨어져서 병신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글자가 풀어지게 되겠죠. 풀어짐으로 인해서 이 신금이 이 을을 그대로 운에서 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팔자 내에 있는 신금의 글자가 실제로는 을을 충하는 효과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자는 모든 글자의 작용력이 다 달라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수가 있을 때, 자, 을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경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된 모양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을경 합작용에 의해서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을경 합의 모양으로 직업 구성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자, 개수는 떨어져 있었으니 형살의 기운도 있지만 어쨌든 원격하여 떨어진 작용력으로 내가 팔자의 구성을 잘 쓴다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갑이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경을 충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충을 하게 되니 이 경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게 됩니다. 즉, 경이 날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이 경이 빠진 모습으로 팔자 구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을을 형하는 작용이 그대로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팔자 내에 있었을 때와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러한 글자들의 유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팔자의 해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글자가 없었을 때는 보통 이런 육신적인 환경적 요소로서 해석 적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 이러한 글자가 훼손되는 글자라든지 불안 동요를 일으키게 되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런 글자가 실제로는 있어야지 잘 삽니다. 능력이 탁월하죠. 자, 그런데 그 글자가 운에 의해서 훼손되다든지 이랬을 때 그 변화된 양상을, 이런 글자가 있었을 때는 육신적 환경보다는 이런 신살적인 환경을 조금 더 해석 적용에 플러스 요인으로 하셔서 해석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을을 팔자내에 있거나 또는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을을 봤다는 것은 오행이 같고 음양도 동일하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육신상 비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견. 자, 비견은 보통 소년기는 긍정작용이 많죠. 성장성, 활동성, 교우관계가 원만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모판이라든지 뭔가 씨앗을 뿌릴 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심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빨리 크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과 같아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청년기에 가서는 경쟁자나 부모 혜택을 분배하는 존재나 또는 형제나 친구로 상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는 손재나 경쟁자, 배우자 부정,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안 깨먹으면 남의 사람을 자꾸 쳐다본다라고 해석 적용을 하죠. 자, 그리고 만년기에서는 나무가 봄을 만난 격이라, 즉 고목봉춘이라서 건강이 왕성해지고 활동성도 강화가 되고 이혼 관련해서 교우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재물 경쟁 상황, 희생 요소가 따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의 겁재랑 비슷한 해석이죠. 또 친구를 끊었더니 자식이 겁재로 예쁜 도둑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재물의 경쟁 상황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겁재와 그 다음에 비견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비견이라는 것은 뭔가 한 방향성, 동일 방향이라죠. 동일 방향. 겁재라는 것은 실제로는 반대 방향성이에요. 반대 방향성. 자, 그래서 뭔가 비견이 이제 동일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 분배를 해도 같이 나누는 반면 겁재는 어떻습니까? 안 돼. 내가 먹든지 네가 먹든지.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일정량이라면 실제로는 운만 좋으면 겁재가 오히려 더 큰 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겁재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일정량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비견이라는 건 동일 방향으로, 즉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쉽게 설명하면 2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무한대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더 커진 것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뭔가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뭔가 파이라는 것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견겁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을이 운에서 오거나 팔자내에 있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을 할 것인가. 자, 그 문제죠. 자, 을이 있다면 을을 훼손시키는 존재가 첫 번째는 앞 시간도 했습니다.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합탑망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시라는 기운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충이라는 그러한 결과물에 의해서 천간에 있는 신금이 왔을 때, 자, 신금이 있을 때,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수라
을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을에 관해서는 뭔가 실제로는 을경 합작용에 의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또는 신이 있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고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성을 쓸 수도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개가 있어서 형벌권을 다루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의료라든지 법무라든지 그죠? 거기에서 이름이 드넓혀지는 그러한 작용력으로 살 수 있는 팔자들의 구성이 실제로는 이런 글자들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을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자, 을은 기본적으로 경을 합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배우자가 돈을 안 깨먹으면 남의 사람을 자꾸 쳐다본다. 자, 이런 케이스죠. 을이 예를 들어서 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을은 음양의 강약을 무시하고서 을을 먼저 써본다고 했죠. 왜? 우리가 약초나 또는 식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사계절 사용함으로 무조건 써본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럴 때 을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붙어 있어야 되죠, 실제로는. 그래야지 나의 남편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을운이 오니까 나와 동색의 기운, 똑같이 생긴 애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이 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헷갈리게 되겠죠. 따라서 실제로는 운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이 실제로는 을을 보고서 쳐다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원래 이것이 바람으로도 실제로는 그 징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돈이라도 그냥 좀 깨먹으면 오히려 부부관계는 원만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의 여자를 쳐다보고 나가게 되면 바람으로 해서 이혼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글자가 딱 을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바람기로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쓸 글자가 있을 때는 실적으로 한 대운에서 2번의 훼손이 있었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이 경이 을을 바라보고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군으로 흘러왔다고 대운이 여군으로 흐른다고 봅시다. 그러면 병 다음에 을로 갔겠죠. 병에서 경이 어떻게 됩니까? 형살에 의해서 그 글자의 작용력이 훼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을의 운을 만나면 거의 이때는 바람기로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랬을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글자에 뭔가 내가 무게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글자가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거의 바람기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 적용을 할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이 있는데 여기 개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운은 임금이랑 마찬가지이므로 실제로는 개를 형하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을이 와서 신을 충하니 이 신이 빠져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개가 을을 형하는 작용력으로서 운에서는 실제로는 작용력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형살의 운이 안 왔는데도 이런 식으로 글자에 의해서 비견이 왔는데 이상하게 형살의 기운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 팔자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편관에 의해서, 그죠? 편관인데 또 개가 있으니 형에 의해서 형의 기운도 쓰고 편관의 기운도 쓰고 하는 유능한 인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이 오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형사를 쓰는 그 직업이 약해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신을 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신이 내 편관 관직이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형의 기운이 존재하니 무설, 소모, 잡음을 동반하면서 뭔가 직업적인 훼손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작용력이 실제로는 이 비견이 왔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자에 이러한 글자가 있을 때, 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없다면 이런 을이 왔을 때는 실제로는 이런 육친적인 작용력을 오히려 많이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만,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오히려 신살적으로 충이나 형이나 합에 의한 작용력들을 오히려 더 해석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이 을을 봤을 때,
즉 비견을 봤을 때 어떻게 운에서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가대 청간 중에서도 을이 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병을 보면 내가 병, 즉 목이 화를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이죠. 자, 이것을 육친상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과 정을 굉장히 잘 쓰죠. 좋게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을병정은 천간으로서 삼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뭔가 을병정이 뭔가 천간의 삼기를 이루게 되면 정신적인 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을 지지로 내리면 뱀사자가 되고 정을 지지로 내면 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오에서 장생을 하고 사에서 목욕을 합니다. 또 사중에는 경금이 있죠. 이 경금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을경합을 하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정을 굉장히 잘 쓰는 일간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일간이라면 을의 일간이 이 병과 정을 굉장히 잘 쓰는 모양새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육친적인 해석, 즉 을은 곡식이요 약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므로 그 육친적인 환경이 그대로 부합이 잘 되거든요. 따라서 이 소년기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육친상 상관은 활동성과 성장성을 촉진시키고 또 룰을 깨트리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반항성입니다. 또 그런 룰을 깨트림으로 뭔가 천재성이라든지 예술성이 잘 드러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식상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또 내 몸속의 식상도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별로 되고 남자의 별로는 인체에서는 새끼식기가 되죠. 자, 그래서 뭔가 유흥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풍류성, 이성관심, 그리고 유흥성, 예술적인 재능으로 드러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편한 군대로 표현하기가 쉽겠죠. 군면제는 요즘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군면제도 좀 자주 봤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 가서는 어쨌든 목이라는 것이 화가 식상의 개념이 되죠. 식상은 어떻게 됩니까? 토인, 재를 생하는 역할이 있죠. 따라서 금전 활동을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관이므로 이 상할 상자의 벼슬 관이죠. 저 법을 깨트리는 인자 때문에 구설, 소모, 관제가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근심이죠. 왜냐하면 남편의 별이라는 것이 관성의 별이 되는데 이 식상의 운이 오면 관성의 이 기운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기운 때문에 남편의 근심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유흥이나 오락 또는 해외여행으로도 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장년기와 그대로 남편의 활동성을 저해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더라도 자, 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을을 봤을 때 합의 기운과 충의 기운과 형의 기운,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본다면 합은 합탐망하죠. 처음에는 정말 좋게, 그죠? 뭔가 생산적인 일이라든지 뭔가 세일 가담을 해서 좋게 보이나 어쨌든 그 결말은 합을 탐해서 망실되는 결과로서 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글자는 경자가 있을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충을 하는 인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천간에 있는 신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을목을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형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개수가 되겠죠. 지 자자가 오면 그대로 자묘 형살이 되죠. 따라서 이 개수가 왔을 때 실제로는 형의 기운을 동반하는 그러한 적용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 왔다라는 것은 자, 병은 무엇과 합을 합니까? 천간에 있는 신금과 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형을 하는 기운은 실제로는 간목의 기운과 경금의 기운을 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충을 먼저 해야 되겠죠. 충을 한다면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되고 그리고 형의 기운은 간목과 그리고 이제
경금이 되겠죠. 자, 이런 기운들이 어떻게 이 병이라는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이거는 합거해서 처음에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데리고 나간다 했죠. 데리고 나간다. 자, 그 있는 글자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임이라는 것은 어떤 충이죠. 충에 의해서 그 결과물은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날려버린다. 자, 형은 형벌, 수술, 강홍이죠. 이러한 특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팔자에 을이 있는데 운에서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병이. 자,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 간지 모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 병이 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첫 번째 병이 신금을 합하게 되는 작용이 첫 번째는 생기게 되겠죠. 합작용에 의해서 이 신금이 강화가 되는 것은 강화. 따라서 이 신금이 이미 있어도 실제로 을을 충하는 그러한 작용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충에 의해서 뭔가 타에 의한 이동, 변동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관칠살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명고이박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관이 왔는데 실제로 보면 평관의 기운이 그대로 동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신금을 데리고 나가서 그 작용력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삭감작용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의 삭감이죠. 삭감적. 대리용을 나가서 신금이 없어지는 작용력으로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까 또 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임을 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경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이 오면 첫 번째, 자, 순서적으로 간다면 경을 먼저 형하는 작용이 옵니다. 형의 작용, 즉 내가 을과 경의 합의 모양으로서 직업 구성을 이루었는데 그 관직에 형이 가해지니 관직의 형벌에 관련된 그러한 특성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것이 첫 번째로는 발생을 할 것이고, 자, 그래서 뭔가 이 모양이 손모된다는 손모 또는 삭감작용이라는 것이죠. 삭감작용.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병이 임을 충하는 작용에 의해서 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자, 그럼 날아가게 되면 실제로는 임이 이렇게 빠진 상태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격, 뭔가 한 글자 떨어져서 이 경의 작용력이 있었을 때 내가 뭔가 그 경을 잘 써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옆으로 폭 달라붙어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을경의 합작용에 의해서 뭔가 신생, 세일, 가담의 기운이 도래를 하게 되겠죠. 즉 내가 일하던 직장이 뭔가 이상해져서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은 처음에는 신생 또는 세일 가담이죠. 또는 바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결과물의 작용력은 뭐냐는 거죠. 을과 경이 합해서 금의 기운을 낳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망실의 작용이에요. 망실. 따라서 뭔가 이 다른 것을 새로이 만들었던 것이 망실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람을 피웠다면 그것이 망실작용으로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글자가 다른 이 내 간지의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있고 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이 을을 개수가 이런 식으로 정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간지 구성일 때, 자, 이 사람은 겁재도 있고 실제로는 이 인성이 이제 편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을과 개는 형이죠. 형에 의해서 수술,
예를 들어서 수술을 잘하는 을의 형작용이니까 형벌, 수술, 강홍이죠. 형벌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수술은 의료 분야죠.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 자, 이럴 때 병이 왔다라는 겁니다. 병이. 자, 병이 오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실제로는 원격하여 떨어져서 을개의 작용력을 이 사람이 팔자의 무기로 쓰고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굉장히 좋겠죠. 그랬을 때 그렇지만 이 병이 오면 이 갑을 지지로 내면 범이 되겠죠. 그리고 병을 지지로 내면 뱀사자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사, 형의 기운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갑의 모양이 원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손모되고 삭감 작용에 의해서 실제로는 거의 빠진 것과 진배 없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을과 개가 떨어져 있었을 때는 자기의 작용력, 글자 그대로의 작용력을 그대로 잘 지키나, 이렇게 글자가 빠짐으로 해서 개가 을을 형하는 상황으로 해서 이 사람의 환경은 형벌에 관련된 뭔가 구설 잡음, 손모 구설 잡음 또는 법의 시시비비를 가릴 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또는 뭔가 이득, 뭔가 목적물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야 되는, 분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로는 이 병의 운이 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을의 글자 하나에서 그냥 병이라는 상관의 글자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거나 이런 글자가 있었을 때 훼손되거나, 즉 합에 의해서 합탁망하의 기운을 가진다든지, 또는 충에 의해서 이동 변동 날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형에 의해서 그 작용력이 손모되거나 삭감되는 작용력들을 팔자 내에서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을이 병을 봤을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운에서 해석 적용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본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정을 보면 내가 생을 하는데 오행이 같죠. 자, 이것을 육친상 식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식신으로 표현을 하는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을이라는 것은 병과 정을 굉장히 잘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산상기로도 이루어지죠. 정신적인 충일성도 주게 되고, 또 실제로는 을이 병과 정의 기운을 받아서 굉장히 그 기운이 왕성해진다는 것도 뜻을 하게 됩니다. 자, 양간의 경우에는 병사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힘이 빠지는 구간이 실제로는 식상지죠. 그런데 음간의 경우에서도, 그 중에서도 을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식상의 기운에서 장생 목욕의 기운을 가짐으로 그 기운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을이 굉장히 을 같은 경우에는 정을 굉장히 잘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육친의 기본적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소년계는 성장성, 활동성, 의식주 풍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또 학문적 융통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인이죠, 인. 즉 안으로 집어넣는 공부인데, 실제로 공부는 아웃풋이 됩니다. 왜? 그것이 뭡니까? 식상을 잘 해야 실제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알면서 틀리는 게 식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공부는 식상으로 와야지 어떻게 보면 그 표현으로 인해서 더 잘 써먹게 되는 인자가 현대 사회가 된 겁니다. 자, 청년기에 가서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성적인 능력이 어떻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생산성도 되고, 또 학문적 융통성은 그대로 소년기 걸 받아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성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또 이 식상이라는 것은 재를 생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라든지 돈 벌 궁리를 한다든지 또는 활동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청년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의식주나 전택의 확장, 전택의 확장인데
이 상관도 확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상관은 기본적으로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해서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비해서 이 식시라는 것은 전태고의 확장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물을 새로 생산하려는 그러한 기운들 때문에 신생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집을 구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사를 가겠죠. 그리고 식상이라는 것은 요즘은 자동차 이런 것이 되겠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죠? 뭔가 내가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 교통 수단의 교환도 실제로는 식신의 운에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집안이 윤택하거나 자식에게 번창이 있거나 의식주가 원만하거나 건강이 원만하다는, 대체로 원만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은 보통 좋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비해서 실제로 사주팔자는 간제학이므로 이 을이 앞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자, 을을 첫 번째 합하는 인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이라는 인자가 있고, 그리고 충하는 인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을을 충하는 천간의 신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천간 신사에는 없지만 지지의 신사를 그대로 불러와서 본다면 묘와 자는 자묘형으로 인해서 개수가 오면 실제적으로는 형살의 기운을 동반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 시간에. 자, 그랬을 때 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정이 합을 하는 것의 글자는 임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을 하는 인자는 개수가 있을 것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형을 하는 인자는 실제로는 정화라는 글자가 되겠죠. 왜? 정을 지지로 내리면 오화가 되니까 오는 자형살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오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랬을 때도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을을 굉장히 이 사람을 유용하게 쓴다라고 합시다. 실제로는 시에 있어도 을목은 그대로 씁니다. 자기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그대로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천간에 개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개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임이 있고 그리고 신금이 있었다고 봅시다. 자, 이런 글자의 간지 배열의 모양이 있었을 때 이 정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은 편관 7살이 되죠. 자, 그러한 기운, 편관 7살에서 얘가 부들부들 뭔가 눈치를 보면서 떨고 있겠죠. 그런데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관직의 글자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오면서 신금을 편관으로 역할도 있겠지만 딱 보니까 그 옆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은 임을 보고서 홀려서 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합. 자, 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의 어떤 그의 기운이 존재를 합니까? 이 임이라는 글자가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병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병. 자, 이랬을 때 이 병은 자식의 궁이 되겠죠. 이 음이 강해서 양을 쓰는 경우에는 보통 이 병이 아들의 별이 됩니다. 이 아들의 별이 되는데 이 정이 오니 이미 맨 처음에는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강해지니까 이미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 병을 충 때려버리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이 자식에게 이동 변동사가 생기게 되고 또는 뭔가 갑작스러운 질병도 생기게 되고, 왜? 편관이죠 또. 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자식의 별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정과 임이 이제 합을 해서 이 임의 기운이 첫 번째로는 강화되는 기운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병을 충하거나 충하는, 보통 이때는 형의 기운도 같이 동반을 합니다. 따라서 충의 기운이 먼저 오게 되고, 자, 그러면 합을 했으니까 이것이 기운이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그 기운이 합탑망하의 기운을 내서 이 임이 정과 합을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목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비겁을 만듭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비겁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이 임이 싹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을이 신이 이렇게 원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평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임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 신금이 을을 그대로 바로 충하는 작용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충이라는 것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사도 되고 또 이 을의 입장에서 신을 보니 편관 7살의 역할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작용력이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실제로는 팔자 내에서 이 정이 와서 식신이 와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작용력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일에 가담하게 되거나 뭔가 타의에 의해서 떠밀려져 뭔가 좌천되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실제로는 정이 와서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는 이러한 육친의 작용력을 읽어주면 틀릴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간지 배의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육친상의 해석을 가셔도 되지만 간지 구조가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다면 뭔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지 하나가 오더라도 이 간지가 어떤 글자에 영향을 줘서 그 내 사주팔자의 천간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움직이게 불안 동요하게 만들거나 합을 하거나 충을 하거나 형을 하거나 그러한 모양새를 실제로는 사주팔자 해석에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있는데 하나만 더 샘플적으로 작용을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개수를 가운데로 넣을게요. 가운데. 자, 예를 들어서 개가 천간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간지 구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관과 인성과 해가지고 그대로 생을 해오죠. 그래, 관인 통명의 구조인 팔자죠. 자, 어쨌든 뭔가 을경합의 작용력에 의해서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갑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래서 형벌권 직업 특성을 이 사람이 쓰고 있었는데 갑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형벌권 직업 특성이죠. 을과 개는 또 형의 역할이죠. 어쨌든 그러한 직업 특성을 있는데 이 정이온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정이온이 어떤 작용력이 있냐면 실제로는 이 개수를 뭐 합니까? 충을 하게 되는 거죠. 충을 해서 이 개수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형벌권이 을과 개의 형벌권이 실제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벌권 작용력이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쓰는 팔자의 형벌권을 쓰는 팔자의 직업적인 훼손이 첫 번째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을이 건과 합을 하는 작용이, 즉 개가 빠짐으로 해서 을경 합작용이 그대로 쫙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합탄망하의 작용을 해서 뭔가 세일을 도모했던 것이 나중에 망실의 작용력으로 나에게는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글자가 천간에 없을 때는 그냥 이런 육친적인 뭔가 좋은 기운으로 해석 적용을 해주시고, 이러한 을의 회송 글자와 정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불안 동료를 시키는 인자의 글자가 내 팔자에 있을 때는 그 글자의 동료성을 읽어주셔서 팔자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즉 을이 물을 보거나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을이 물을 본 것은 즉 내가 극을 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제는 굉장히 음량이 짝을 이룬 것이죠. 나와 짝을 이룬 것이므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소년기의 해석은 가계의 혜택이나 상속, 즉 이건 경제적인 면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량이 짝지워진 것이므로 적당주의로 인해서 삶의 역동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천성 인자가 강해지고 항마 인자도 조금 발생합니다. 즉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딱 적당량만큼만 해서 부모 속을 애태우는 환경적 인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음량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삶에서 모험을 크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이 보통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 보상이 따른다고 보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고정소득으로 월급이나 이자나
임대소득 같은 것을 이야기하며 또 일반적인 투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연금이나 임대소득 또는 고정소득을 뜻하고 또 보통 이제 무난하죠. 먹을 만큼만 가져왔으므로 내가 뭔가 무리하게 하지 않으므로 무난하다는 것이죠. 자, 현재 같은 경우는 큰 짐이라고 해서 무거운 것을 질 못하므로 건강불안으로 해석이 되지만 정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뜻일 뿐이고, 자, 그러면 팔자 구성이라는 것은 8개의 글자로 구성되어져 있죠. 거기에서도 천간은 4개의 글자로 내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이 변동성이라든지 훼손을 줄 수 있는 글자가 을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었죠. 첫 번째, 합에 의해서는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충에 의해서는 천간에 있는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충에 의해서, 그죠? 지지로 내려보시면 쉽습니다. 을을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신을 지지로는 당유자가 되죠. 즉 충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을을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이 천간에 있는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 자가 되니 자묘 형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술이 온다면 그것도 인묘의 작용이 되니 회손 글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글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 신이라는 것은 충도 되고 또 육친상 자세히 봐줘야 될 게 평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평관도 되니 이 신이라는 글자는 좀 더 무시무시한 글자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무가 왔다는 것이죠. 무가 왔을 때 합의 결과물은 뭐가 있습니까? 무의 합은 기본적으로 개라는 글자가 있죠. 이 개라는 글자는 실제로는 이 을을 형하는 작용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가 왔을 때 내 팔자에 개가 있다면 이것이 합을 해서 개를 첫 번째로 왕성하게, 그죠? 이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가 이 사주 원국에 크게 작용을 하니 을에게는 형살의 기운이 이 을에게 작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물을 지지로 내리면 예를 들어서 진과 술이 되겠죠. 그죠? 진술상충으로서 모양인데 그것은 천간으로 실제로 변형을 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죠.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의 기운으로서 조금 더 많은 해석을 가하는데 이 무라는 것은 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이 될 수도 있고 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무라는 글자는. 자, 그러면 형이라는 것이 보면 삼형살이 있습니다. 그죠? 삼형살에서는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축술미가 있겠죠. 축술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천간으로 들어올려 본다면 축은 기가 될 것이요. 그죠? 술이라는 것은 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라는 것 또한 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진진이라는 것이죠. 진진. 자, 이것을 지지로 내리면, 천간으로 들면 뭐가 됩니까? 무와 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뭔가 형이라는 글자가 온다라는 것은 이러한 글자들이 작용할 때, 즉, 토의 기운의 작용력이죠. 무무가 온다든지 또는 무기가 온다든지, 자, 이랬을 경우 또는 이것이 바뀌어서 기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무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토가 중첩되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형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을이라는 글자를 유용한 글자로 쓰는데, 자, 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품, 그러니까 먹는 음식물이 되고 또 약초도 되죠. 따라서 인간이면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하게 되므로 웬만해서는 음양의 강약을 떠나서 을을 일간에 있다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무나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경이 되든
개가 되든 신이 되든, 자, 이런 글자가 존재를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가 왔을 때 무가 합을 하게 되겠죠. 그죠?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무, 형살의 기운이 존재를 하죠. 무가 무를 형을 하니 형은 삭감이라는 거죠. 뭔가 이 글자가 중간에 있었던 자기의 원래의 파이대로 그대로 글자의 작용력이 있었을 때는 이 을경합이라든지 을계형의 작용 또는 을과 신의 충작용으로서 유능함을 발휘하고 있었던 팔자인데, 이 무가 오므로 인해서 무도형하고 또는 기가 있다면 기도형을 해서 그 글자를 삭감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삭감을 시키게 되면 이 글자가 중재를 하던 그런 작용력이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을경은 원격하여 떨어져 있을 때의 작용력이 아니라 붙어버려서 합탐망하의 작용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는 신생세일 가담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목적을 만들거나 또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발생되는 상황이 우선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합을 통해서 망신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금이 되니 실제로는 음의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이 강해서 음을 중하게 쓰는 팔자는 그나마 나을 것이요, 음이 강해서 양을 쓰는 팔자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음이니 그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겠죠. 자,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제 삭감작용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형벌권을 쓰는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합할 것은 합하고, 두 번째 충할 것은 충하고, 그죠? 생할 것은 생하는 역할에 의해서 자, 개를 합하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의 작용력이 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가 실제로 나에게 을과 개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됨으로 해서 형에 관련된 작용력들이 서서히 증가되는 상황이 있다가 또 무기를 형함으로 해서 이 삭감 작용에서 글자가 거의 빠진 것과 같은 상황으로서 개가 바로 을을 형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에게는 형벌, 수술, 가공, 자,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송사시비나 구설, 잡음들이 따라갈 것이고, 아니면 병원 갈 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 목적물을 두고 다툴 때 양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이라는 글자가 실제로는 나에게 멀리 원격하여서 충의 작용을 해서 뭔가 역마 관련 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과 관련된 분야에서 내가 활동성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한 편관의 작용력이죠. 힘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조직에 내가 뭔가 작용력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가 옴으로 인해서 무기의 삭감 작용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신이 을을 바로 충하는 작용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 충을 때리니 내가 타의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되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든지, 또는 편관칠살의 역할을 위해서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 급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명고이박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새들이 실제로는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합충형의 작용력들을 내 글자에서 어떻게 변화의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내 팔자 해석을 할 때 꼭 읽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이 무를 봤을 때, 정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기를 봤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을 우리는 육진상 편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음양은 짝은 지어져 있지만 뭔가 치우쳐진 상태로, 즉 절반만의 음양을 채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보통 소년기에서는 부모의 재산 활동, 즉 경제적인 활동이죠. 또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을 입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음양이 절반만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게으름이라든지 무책임 또는 융통성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인성을 극하는 작용이 있죠. 따라서 글공부 방해, 즉 항마 요인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청년기에서는 내가 뭔가 사장이 되고 싶다는 소년 사장의 꿈을 꾸게 되고 또 이 풍류를 전전하게 됩니다. 즉 짝이 안 맞으니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허물게 되므로 재물을 쫓다가 도덕심을 버리는 것들로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투기성 재물이죠.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고 또 매도 후의 현금화, 즉 현금 재산으로 바꾸기도 하는 시기가 이런 변제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업 성취라고 하는데 꼭 사업 성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사업 성취로 보기도 하고 채무 이행, 금전족, 즉 돈을 빌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도 보기도 하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짝이 맞지 않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긍긍하게 되므로 바람기로도 보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즉 관성의 밭이죠. 즉 관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성의 모친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재물이 되니까 시어머니의 갈등으로도 해석이 되죠. 또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큰 집, 노인이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건강 고통이 보통 따르게 되고, 또 뭔가 내가 줄 돈 받을 돈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든 노인이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므로 도덕과 권위의 추락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수명 단축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육진상 기본적인 뜻일 뿐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작용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해서 이제 다 아시겠죠. 을의 합은 경이라는 글자가 합에 의해서 뭔가 이 을의 글자의 작용력을 뭔가 훼손시킬 수 있는 인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충에 의해서는 천간에 있는 신금이 되겠죠. 이거는 편관 7살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 지지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은 묘가 되고 개수는 쥐자자가 돼서 자묘 형살로 인해서 이 개수가 와도 실제로는 편인의 작용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형의 작용력과 거의 준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무의 편에서 해드렸죠. 자, 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합에 의해서 개수를 합해서 처음에는 이 개수의 작용력을 크게 왕성하게 하였다가 중간에는 어떻게 되면 개수의 작용력을 쏙 빼가버리는 작용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합탄망으로서. 자,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무가 아니라 기죠. 기. 이제 기를 할 차니까 기는 어떤 것과 합을 합니까? 갑과 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갑이라는 글자가 처음에는 왕성하게 활동력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에 의해서 훼손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합탄망하로. 자,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앞에서 했었죠. 축술미, 사명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무기가 온다든지 기가 온다든지, 또는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무가 온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었을 때 다 형과 형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글자의 작용력이 삭감되는 작용력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글자를 내가 굉장히 나에게 무기의 글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 있을 수도 있고 무가 있을 수도 있고 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훼손될 수 있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번외로 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는 갑기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갑기의 합의 작용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기는 형을 하게 되겠죠. 이 기의 작용력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기가 합을 해서 갑의 작용력이 왕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을 데리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글자의 작용력은 뭐가 생기겠냐는 거죠. 이 기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로 이렇게 바로 옆에서 작용력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도 있을 수도 있죠. 경, 신, 그 다음에 개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 맨 처음에 이 기가 오면 갑기 합을 인해서 갑이
굉장히 기운이 왕성화가 되겠죠. 을경합의 작용력이 여기는 존재를 하는데 이 갑이 왕성하게 되면 경을 어떻게 됩니까? 갑이 왕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을 충하는 작용이 생기겠죠.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 즉 직장 내에서 이동,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합을 해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망실 작용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형제라고 본다면, 자, 오행이 같죠?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르죠. 따라서 이것을 형제라고 본다면 이 갑의 작용력이 처음에는 갑기로 인해서 갑의 작용력이 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를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 합탐망하의 작용이 있죠. 즉 기를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뭔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가 왔을 때 만약에 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를 형하는 작용력에 의해서 삭감 작용력으로 이 신이 천간에 있는 신이 을을 바로 충 때려버리는 그러한 작용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가 기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수의 작용력이 기가 삭감 작용력에 은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편관칠살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힘이 없어졌다가 그런데 이 힘이 없어진 글자라도 기기 형살에 의해서 기가 빠지게 되면 이 개수가 바로 을계를 형하는 작용력에 인해서 형벌 수술 가공에 준하는 상황들이 이 을에게 즉 나에게 그 작용력들이 발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를 볼 때 이 한 글자 한 글자만 그냥 이런 운이 와서 운의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글자가 왔을 때 뭔가 동요, 불안 동요하게 하는 인자들을 관찰하시고 그 다음 작용력들이 합충형의 작용력과 또는 운세에서 육친의 작용력들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그것이 사주팔자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즉 을이 경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경을 봤다는 것은 나를 극을 하는데 음량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육진상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굉장히 좋은 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에서 온다든지 팔자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을과 경은 합을 천간 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을과 경이 합을 하면 금을 만들어내죠. 자, 여기서 금은 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육친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소년기에는 학문성이라든지 또는 지도력 인자로 볼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약속, 즉 약속 이행으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청년기는 직장을 획득, 즉 관직이라는 게 뭐냐면 명함이죠. 즉 명함을 만들 수 있는 인자로 봐서 직장의 획득이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음량이 딱 맞음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배우자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참여로 보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적정한 일로 해석을 하며 또 명예상승의 인자로 해석을 합니다. 즉 진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물 안정이 이루어지고 감투상승이라는 것은 진급이라는 거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덕이 있다고도 봅니다. 자, 그리고 만년기에는 봉사성 감투를 의미합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없고 거의 다 좋은 의미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을이 팔자 내에 경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겠죠. 없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경이라는 것은 이 오랫동안 팔자 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인자로서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팔자 내에 없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그 운이 왔을 때 한시적으로
내가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없을 때에는 그냥 경이 온다는 것은 그 경의 운을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겠지만 팔자내에 있을 때 경이 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경이라는 것이 을이 이 경을 봤을 때 내 팔자내에 있는 것 외에 그거와 동일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보인다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이 운에서 온 경으로 바꾸느냐, 이렇게 두 가지 조건부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뭔가 폼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즉 을과 경이 있어서 이 경이라는 정관성의 별을 써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다시 또 경이 오니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직장 그대로 다닐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팔자 내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이상적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 운에서 경이 오면 그와 똑같이 생긴 모양새의 남자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헷갈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팔자 내에 있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팔자 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길한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운에 있을 때, 운에서 왔을 때, 자, 을이 훼손될 수 있는 인자가 뭡니까? 경이 온다라는 것이죠. 경은 합에 의해서 뭔가 신생이나 세일가담이나 식구가 는다든지 결혼이라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첫 번째는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합을 하게 되면 을이 합에 의해서 합탐망하의 작용이 온다고 했죠. 즉, 망실의 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팔자 내에 경이 있어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이 팔자 내에 없을 경우, 운에서 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온다면 천간에 경이 오고, 그 다음에 지지로 오죠. 자, 대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을 관장하는 별입니다. 그죠? 즉, 천간과 지지로 만약에 나눈다면 천간을 5년 운이 될 것이요, 지지도 또한 5년 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천간에서 왔다는 건 보통 1년 내지 2년 차에 보통 세일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의해서 뭔가 세일을 가담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때는 기분이 좋죠. 뭔가 세일 식구가 늘고 뭔가 이득거리가 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을과 경이 합을 하면 이 경이 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합의 결과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을이 변색을 해서 결국에는 을과 경이 합된 모양이 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을이 손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모되는 작용에 의해서 보통 대운의 4년 내지 5년 차에 실제로는 망실의 작용으로 팔자 내에서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합의 작용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팔자 내에 경이 없는데 경이 와서 내가 그때 뭔가 여자 같은 경우에 남편감을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1, 2년 차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3년 차에 지나가니까 뭐가 좀 이상한 데를 느끼기 시작하고, 4년 내지 5년 차에는 내 팔자 내에 있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서 망실 작용을 해서 다시 또 헤어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은 한번 썸머리를 해 두시고, 자, 을 경우에는 이 어떤 글자가 오면 훼손이 된다고 했습니까? 많이 해봤죠. 경이 왔을 때 합의 작용에 의해서 합탐망의 망칠작용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이라든지 편관에서 천간에 있는 신금의 글자가 올 때, 이런 글자가 있거나 올 때 이 훼손의 작용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개수가 올 때 이 형에 의한 삭감 작용력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자, 그러면 이 경이 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을을 갖다가 합을 해서 데리고 나간 것, 그죠? 맨 처음에 을의 활동력을 왕성화 시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합에 의해서 이 경이 을을 데리고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떤 겁니까? 충에 의해서, 충이나 형에 의해서 어떤 글자가 오면 되겠습니까? 보통 갑이라든지, 그죠? 또는 갑이 오면 충의 결과물이죠. 충에 의해서 갑을 훼손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형에 의해서
인사신 사명살이죠. 따라서 병과 병의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가 안 예쁘네요. 이 병이라는 글자도 형에 의해서 삭감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글자의 삭감 요소가 경이 오면 이 팔자 내에 이러한 글자가 있으면 그것의 불안 동료 작용에 의해서 생기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이 있었습니다. 즉 겁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런 팔자의 구조에서 이 사람은 을과 개의 형작용에서 형벌 수술 가공에 있는 그러한 폼나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내가 우두머리여서 그런 직업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인데 경이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이온이 첫 번째 충할 것은 충을 하게 되니 이 갑을 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갑을 충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겁재의 작용력을 충해서 삭감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빼버리더라는 거죠. 따라서 그 작용력은 이 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나에게 직업이라든지 감투라든지 이런 것에서 활동성을 주게 되었지만 이 갑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개가 바로 옆에서 형하는 판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을 하게 되니 어떤 점이 형벌, 수술, 가공에 관한 상황들이 발생하니 시비, 구설, 송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또는 목적물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에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작용이 뭡니까? 경이온이 을을 합하는 작용력에 의해서 을이 뭔가 신생이나 세일이나 뭔가 직함이나 감투를 뭔가 새로이 만들게 되는 작용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팔자 내에 없었으므로, 있었다면은 다르겠지만 없었으므로 그것이 대운에서 4, 5년 차에 가서는 망실작용으로서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이 강했을 때는 그 망실작용이 좀 더 클 것이요. 내가 양이 강했더라면 그 망실작용이 결과물이 음이 되니 양이 강해서 음을 쓰는 팔자니까 그 작용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팔자의 이 운의 좋음과 나쁨을 관찰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원래 합탑 망하의 작용력은 그렇게 긍정적인 작용력은 아닙니다. 원래 내가 을이라는 것을 그대로 잘 쓸 때 그것이 유용성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이 합이나 형이나 충에 의해서 훼손될 때는 그 작용력이 삭감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갑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자, 예를 들어서 을을 쓰는데 병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이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을과 경의 합작용에 의해서 이 경금의 직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가지는 팔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운에서 경이 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이 병을 형하는 작용에 의해서 이 형벌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직업의 훼손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과 경이 똑같은 게 있으니 직업을 바꿔볼까? 자,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을을 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을의 기운을 강성하게 하니 뭔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운에서 온 경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경이라는 운은 한시적으로 오는 운이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던 팔자의 그릇에 있는 직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더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운에 온 경이 굉장히 혼란 요소를 많이 주는 팔자가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천간 을이 경을 봤을 때 또는 운에서 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이 천간대 천간에서 을이 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신을 봤다는 것은 나를 극을 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음양이 같죠. 따라서 이것을 육친상 평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충의 상황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충은 뭡니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충이라는 것은 이게 이동, 변동을 뜻하죠. 자, 이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의에 의한, 실제로는 이동, 변동을 뜻하고, 또 충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던 것은, 없다라는 것은 있다로 있게 만든다는 거죠. 또 지지부진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빨리 달리게 채찍질이죠. 채찍. 따라서 빨리 달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마가 되겠죠. 즉, 있던 것은 없게 만드는, 이런 동작성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는 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관까지 들어있으니, 평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호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소년기에는 육친상 해석은 소년기에는 보통 흉터나 세균성 질환, 갑작스러운 사고를 뜻합니다. 즉 호랑이를 만나서 어릴 때는 힘이 없죠. 자, 이럴 때는 내가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호랑이를 등에 업어 타게 되면은 굉장한 권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는 힘이 없으므로 호랑이에게 핥힌 상처인 흉터나 또는 세균성 질환 또는 호랑이를 만났으니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호랑이를 본다는 것은 눈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얘가 빨리 움직여서 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민첩성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력이 발달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지도력은 호승심에 의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관제 구설이나 또는 이런 편관이라는 것은 힘든 조직이라든지 군조직, 특수조직,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양이 왜곡되어 있죠. 따라서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즉 편관, 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금전, 애정, 동거, 이 셋이 실제로는 다 맞아지는 게 정관이죠.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지든지,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두 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애정에 관한 왜곡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실제로는 호랑이와 이제는 늘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귀찮은 일을 당하게 되고, 또는 부담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사업적으로는 명고이박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실제로는 호랑이, 명고이박, 이것이 편관의 키워드가 되죠. 자, 그런데 그에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는 편관이 아들의 별이 되죠. 자식에게는 발전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사회에 들어간 직장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하긴 하는데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게 되는, 즉 부담스러운 감투를 맞게 되는 경우도 편관운이 됩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는데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강 불안이 가장 크게 됩니다. 급성 질환이나 사구성 질환, 건강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보통 육친상의 키워드였고, 실제로는 이제 훼손이라든지 신살적인 해석이 더 우선해서 가미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을은 기본적으로 합에 의해서 경이, 합탐 망하의 작용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그리고 충이나 편관 칠살에 의해서 신금, 그리고 천간에 있는 개수, 이런 글자들이 있을 때 또는 운에서 왔을 때 문제가 뭔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자, 운에서 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오면 첫 번째 충할 것은 충하는 글자가 을이라는 글자를 충하게 되겠죠. 을을 바로 충 때리는 거죠. 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합에 의해서는 뭡니까? 병이라는 글자를 합을 하겠죠. 합에 의해서 합탐망화 작용에 의해서 이 병이라는 글자도 훼손을 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에서 이런 내가 병이나 경이나 신이나 개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천간의 신을 지지로 내리면 당 유자가 되겠죠. 따라서 신이라는 글자가 중복하게 되면 유유는 뭐게 됩니까? 자영살이 되죠. 자영살. 따라서 형벌에 관련된 그러한 특성들이 운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신금의 글자를 이 관직으로 써서 편관의 별로 써서 이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럴 때 운에서 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충할 것은 충하고 을을 충 때리죠. 충에 의해서 이동 변동, 타에 의한 이동 변동, 즉 없었다는 것은 뭔가 있게 만드는 반면에 이 사람은 있었죠. 있었다는 것은 뭔가 더 달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낙마로서 없게 만드는 효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 변동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편관칠사를 만났으니 건강불안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을 한다면 명고이박의 운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을의 훼손이 일단은 먼저 이런 경우는 바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이 관직에 또 어떤 작용이 옵니까? 또 실제로 봐서는 연월일시로 본다면 아주 일찍 만난 그런 뭐 애인도 될 수도 있겠죠. 또 좌표론에 본다면 저는 보통 이걸 부친의 별로 봅니다. 부친의 별로도 해석을 하는데 자리에 앉은 것, 즉 이게 육친상으로는 부친은 아니지만 그 좌표론상으로서 저는 추가로 확장해서 보는 방식에서 이 연간을 보통 부로 보고 연지를 모로 보고, 그리고 월천간을 형제, 그리고 월지지를 형제의 배우자, 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을의 지지는 나의 배우자가 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자, 그랬을 때 신과 신이 오니 이 신을 어떻게 됩니까? 리메이크 작용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에 준하는 작용력들이 더 동반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 생활에 형이 오니 뭔가 직장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부친의 어떤 일, 형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보니까 직장도 힘들게 되고 부친이라든지 이런 모양새도 힘들게 되는 작용력들이 실제로는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을 내가 관직의 별로 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수를 내가 형벌권으로서 관직의 별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병이 있었다고 봅시다. 자, 병이 있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운에서 신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신이 오니 을을 충하는 효과는 그대로 바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병과 신을 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에 의해서 이 병을 세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천간에 임이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 이 병이 합에 의해서 강성화되니 병이 임을 충하는 그러한 작용력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화, 병이 강화되는 모양새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망실이죠. 망실. 즉 이게 데리고 나가죠. 신이 병을 데리고 나가버려서 이 병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걔가 을을 바로 형 때리는 형을 하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벌에 준하는 상황이라든지 병원에 가야 될 일이라든지 뭔가 이익, 목적물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 신이 왔는데 이 병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는 보면 육친의 해석을 떠나서 실제로는 신살의 해석이 우선하여서 나에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이 임을 봤을 때, 운에서 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임을 봤다는 것은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을 뜻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정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인은 굉장히 좋은 별로도 해석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을이 임을 보면 썩 그렇게 뭐 기운적으로 좋아진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인 통명해서 그때 이제 좀 좋은 작용이 있을 뿐이죠.
실제로 음간들은 식상 자리에서 세력을 굉장히 넓게 펼치죠. 양간의 경우에는 이제 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강하고, 이 음간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양간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약하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소년기에는 학문성이나 글 공부 강화죠. 인성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글 공부 강화가 되고, 대신에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장성에 지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덕성 인자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청년기에서는 기본적인 정인의 뜻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문서의 상속이나 또는 문서로서의 이권 또는 관의 혜택, 관인 통명이죠. 자, 그리고 자기 과신의 인자가 드러나게 되고, 또 도덕성이 강해지고, 또 학문적 정통성이라든지 적당한 재화 조절력을 가지며 보통 이때 모친 인연이 강하게 됩니다. 또 기질도 학자나 선비적 기질을 많이 가지게 되고, 예절을 많이 따지게 되죠. 그리고 덕망도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인문 명예를 구하는 글 공부나 학문적 속성을 띠게 됩니다. 편인 같은 경우는 이 이공학문이죠. 자, 따라서 그리고 의무나 책임을 다하고 또 학위 취득을 이제 뜻하기도 하죠. 또 양심을 많이 챙기게 되고, 또 조직의 포용성, 관행 통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국가에 주는 인허가나 보통 국가에 주는 인성이 오면은 국가에서 주는 인허가권, 문서로서의 인허가권으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화와 활용도가 높은 문서 재산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정당한 문서죠. 결재권, 인허가권, 또한 진급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납속공명도 있었지만 요즘은 납속공명이라는 것은 조금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행 통명으로 해서의 진급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자,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노인이 책을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수행생활을 한다라고도 보고, 또 보통 무난, 평범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육친상의 정인의 뜻을 해석을 한 것이고, 실제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을 같은 경우에 합에 의해서 경이 있다든지, 또는 충에 의해서 정간에 신금이 있다든지, 또는 개수라는 이런 글자가 예를 들어서 팔자내에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거는 합은 합에 의해서 합탑망하죠. 그리고 이제 충은 충에 의해서 또 평관칠살도 되죠. 충에 의해서 이동 변동이죠. 그리고 개는 형에 의해서 이제 삭감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팔자내에 그대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있을 때는 그런 작용력으로 자기가 직업 구성을 이루고서 잘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이 왔다는 것은 임의 합은 기본적으로 정을 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자내에 정이 있다면, 자, 을과 경이 있다든지 을과 신이 있다든지 을과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정이 가운데 글자로 있었다면, 자, 그럴 경우에는 임이 오면 정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죠. 따라서 정이 강화가 되면 보통 신금에서는 평관칠사를 역할이니까, 즉 조직 관직이 조금 뭔가 불안 동요를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연간에 있다면 부친의 별이 되니까 부친에게 평관, 호랑이 칠살과 같은 그러한 작용력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 개는 충의 작용도 되죠. 정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개를 날려버리는 작용이 있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 임이 정을 깨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짐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을과 경이 합을 해서 망실하는 작용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신이 을을 바로 충하는, 또 평관 칠살로서의 작용력이 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만약에 개가 있을 경우에 정이 충을 해서 날려버렸지만 이 개는 팔자내에 계속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이 이미 와서 이제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서 정이 있었다, 정이 있었다, 정이 있었다 이런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미 와서 데리고 나가니 멀리 원격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형벌권을 가진 직업 특성으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미 오물에서 정을 뺏어 나감으로 인해서 이 개가 을을 형하는 작용으로서 구설, 잡음이라든지 송사, 시비라든지 또는 병원에 갈 일이라든지 또는 목적물을 가지고 이익을 나눠야 되는 상황들, 분배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임을 충하는 글자는 실제로는 병이라는 글자가 되죠. 병이 실제로는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임이 오면 병을 날려버리는 작용력에 의해서 이 을경은 합의 작용을 해서 망신의 작용력이 생기게 되고 이 병은 또 신을 또 합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경우에는 병이 있었을 때 이런 병이 오면 이 신이 오히려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편관칠살적 또는 충의 작용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신을 데리고 가버리죠. 자, 그러면 나의 관직이 뭔가 역마에 관련된 관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작용력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임이 오면 천간에 있는 임이 또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또 사주 해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임은 실제로 지주로 내리면 대지 해자가 되죠. 자, 대지 해자가 있는데 다시 임이 오면 이것이 대지 해자가 되면 즉 진, 오, 유, 해는 형살에 준한다는 것이죠. 자형살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형에 관련된 그러한 삭감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글자의 작용력들이 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형에 관한 작용력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먼저 사주 원국에서 이런 임이 와서 나에게 정인이 와서 뭔가 진급이라든지 뭐 그런 건 문서 취득이라든지 그런 길한 작용력 외에도 사주 팔자 내의 구성에 이러한 글자가 있고 중간에 또 이런 글자가 존재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일면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을이 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이 개를 봤을 때 즉 을의 마지막 편이죠. 천간 대 천간. 을이 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개를 봤다는 것은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음양이 같으므로 이것을 육진상 편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는 관점이 실제로는 을개가 있든지 을이 있는데 운에서 개가 왔다든지 하는 것은 자묘 형살과 같은 기운을 동반한다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현상적으로도 그것이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편인이 왔을 때 보통 육신상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소년기에는 보통 이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성장성에 방해를 줍니다. 또 이 편인이라는 게 치우쳐진 엄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친에 관한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타가 양육이라든지 즉 엄마가 막 일이 바빠서 직장일 한다고 할머니 손에서 큰다든지 그런 식으로 육친의 왜곡이 발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칫밥을 먹게 되는 세월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 식상이 없이 목적을 달성을 하니 뭔가 특별한 재주로도 봅니다. 또 이과 학문이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사회죠. 자, 청년기에 가서는 보통 행동의 절제를 뜻하고 또한 공부를 위한 세월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공학문 자격 기술 중심의 학문을 많이 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식상의 극하는 작용 때문에 건강 불안이라든지 또는 실업인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요즘은 실업이 길게 되는 인자로도 보는 것이 이 편인입니다. 자, 작년기에 가서는 부동산 취득인데 부동산 문서 취득인데 정인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임대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팔짱을 끼고 돈을 번다 함은 임대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서 건강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휴직 상태가 된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의 별이 되는데 그것을 극하는 작용에 있어서 따라서 자식에 관한 근심 걱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수족, 생식, 자, 식상의 기운이죠. 생식기, 소화기의 병고롭다고, 또 그것에 따라서 건강 불안이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의 근심이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보통 을을 봤을 때, 자, 어떤 글자를 팔자 내에 있는지 봐야 되냐면 경이라든지, 그리고 천간에 있는 신금, 그리고 개수라는 글자가 천간에 떠 있다면, 자, 이럴 때 이제 이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개라는 것은 합을 하는 작용이 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이런데 가운데에 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이 무를 첫 번째는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데리고 나가버려서 이제 없어지는 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이 가운데 무가 그대로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하다가 이 무가 강성해졌다가 다시 이 무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감으로 해서 그 고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무가 첫 번째 을과 경 사이에 있었을 때는 어떻을까요? 자, 그냥 이 무가 그 작용력이 이 정제성이 별이 강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무가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싹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재를 쫓아서 을이 경을 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관과 손잡은 모양으로 뭔가 사업을 꾸며 나가는데, 그 합의 작용력이 처음에는 뭔가 좋은 모양새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합탄망화, 즉 을경이 합을 해서 금의 생산물을 나타내니 이 이익을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되거나 아니면 망실하게 되는 그런 작용력이 실제로는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이 있을 때 가운데 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가 첫 번째는 강해졌다가 나중에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신이 을을 바로 충해버리는 작용과 편관 칠살의 작용이 바로 드러나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가 무게 합의 모양으로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 이런 경우 잘 봐야 되죠. 무가 처음에 와서 이 개를 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무와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무와 무는 형살의 기운이 존재를 하면서 이 물의 삭감작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수가 이 무를 쫓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 이제 가족사로 보면 이런 경우 보통 연, 월, 일이라고 봤을 때 저는 연의 천간을 보통 부친의 별로 보는데, 부친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던 일을 놔두고 새로운 일을 가서 망하게 된다든지, 또는 남의 여자를 쳐다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가 이제 무도 삭감 작용이 있고 개수를 어떻게 키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을계 형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부친과의 갈등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나에게 형벌에 관련된 준하는 상황들이 나의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를 데리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즉, 을이 개수가 있었을 때 형의 작용력에 의해서 내가 능력 발휘를 잘했는데 이 개수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그냥 홀로이 그냥 존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직업적인 훼손도 발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무가 개가 와서 무를 이렇게 합을 하는 작용에 의해서 망실되는 기운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충은 정의 글자가 됐죠. 자, 정이 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임이 있었을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임의 왔을 때 그 운의 해석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을이 오면은 형의 작용력을 동반한다라고 했죠. 자, 을이 오면, 을이 예를 들어서 경과 을과 을이 있었을 때는 실제로는 이 경을 내가 잘 못 써먹습니다. 보통 형제가 이 경을 써먹고, 나는 그 다음 글자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 또는 지지의 글자를 가지고 나의 직업 구성을 삼아 가겠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걔가 오면 나를 형하는 작용이 그대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있었다면 이
을과 신의 충작용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개수가 오면서 이 을을 삭감시키죠. 자, 그래서 더 큰 작용력인 충과 또는 편관 칠살의 역할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이 을이 을의 형작용으로 인해서 이때에는 보통 작용력이 형제가 있었다면 형벌에 관련된 준하는 그러한 직업 특성을 가진 형제가 있었거나 요즘은 자녀가 드물다라는 것이죠. 드물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을도 내가 먼저 써먹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형벌. 자, 그래서 이 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을이 있다. 그럼 을 이렇게 되겠죠. 이때에는 형제의 유무를 한번 잘 관찰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 적용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간 대 청간, 신살이 청간 대 청간, 을이 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